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얘기는 생략하고 저희가 지원한 제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참고하시고요. 정책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부는 작년에 이제 국정과제 100개 과제 중에 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시책설명회 하면서 정책 방향을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3가지 약속을 한다는 테마로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기업정보 등의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정책 수단에 대해 일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 기업에 대해 있어 불평등을 유발하는 규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3대 불합리 규제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과 근로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자 간 동반성장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벤처기업에 있어서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창업 공간을 확충하고 창업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세제를 감면하며 신산업이나 또는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제도정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창업하기 쉬운 환경, 도전을 통하여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실패, 재도전, 투자, 회수, 재투자에 이루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 기업에게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하고 M&A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방성장을 위해서는 협력 모델과 기금 조성 등을 통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를 보급하는 등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따뜻한 대변인으로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위해 쇼핑 환경 개선 등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약속에 대한 실행 방안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중기부는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 판로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분야입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 증대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기업,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특히 올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정책금융제도를 혁신할 예정입니다. 경영애로 피해 기업들에 대한 안전망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은 크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 자금과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신 신보, 기보,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 정책 자금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3조 7,35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 또한 전년 대비 3.7% 증가한 85조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께서 관심 많은 정책 자금은 저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다시 세부적인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자금의 종류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정책 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정책 우선도를 수출 기업, 성과 공유 기업, 또 고용 창출 기업 순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고용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성과 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해서 일자리가 최우선 중심으로 고려됩니다. 이를 위해 정책 자금 내 일자리 부분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재발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정책자금이 우선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정책자금 3조 7천억 원 중 약 50%를 창업기업에게 지원하고 중기부 주요 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 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위한 연계 자금을 1천억 원 별도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보급 창업 참여 기업과 신기술, 신산업기술 참여 기업을 위한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3,300억 원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자금 혁신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제도 신설과 금융 안전망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 상환 시기를 조정하는 기업 자율 상환 제도와 창업기업 등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신 분들을 원활한 정책자금을 이용을 위해 전체 예산 60% 약 2조 2,410억 원 정도를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게 배정해서 신청 단계부터 1:1 상담 그리고 평가 탈락 시에는 사유 안내와 멘토링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자금 첫걸음 지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 일정보다 조기 상환을 할 때 일정한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하던 페널티를 올해부터 없앨 예정입니다.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시용 대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예, 그 달라진 제도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기업 기술개발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중소기업 R&D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 설명에는 이 정책 방향 별도와 별도로 R&D 사업에 대해서 40분 정도 시간을 배정했고 또 R&D 사업 계획 연계 사업 특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후에 발표되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R&D 분야가 기존에는 10분위기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혁신하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우버와 같이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서비스지만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는 디스럽션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 과제, 그리고 또 IR, 빅데이터, ICT 융합 제품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 기술을 선별해서 집중 투자해 나갈 예정입니다. R&D 기획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통하고 종전에는 상하반기 중심으로 구분했던 신청 방식도 연 6회 이상, R&D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던 기존 방식을 신청 단계, 평가 단계 등으로 차등화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자 편의의 R&D 제도를 선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금년 R&D 예산은 총 1조 917억 원으로 세부적인 과제와 안내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사업 별도 시간대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인력 분야 지원은 중기부와 고용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직접적인 고용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입되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용부는 직접 고용한 이후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인력 지원 방향은 현장 수요 중심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게 올해 계획입니다. 금년 중기부 인력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로 대폭 확대 58% 확대된 약 1,029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등을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약 1.5만 명에 이르는 산업기능 요원과 석박사학금 전문 요원 2,500명을 중소기업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제조 분야에 약 4.2만 명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게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과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채용할 때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급 연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인력 분야 중에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는 성과 공유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이 주식과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함께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 성과 공유제를 확대 도입하고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34세 미만 청년이 2년 동안 근속을 하면 정부와 사업주가 일정 기간 공제금을 적립해 목돈을 지원하는 고용부 청년 내일 공제 사업과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내일 채용 공제를 도입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가능과 개업학과 운영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달라진 제는 지면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수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기부의 수출 지원 목표는 수출 선도 기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11만 개를 집중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예, 수출 지원 예산은 총 1,866억 원으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내수기업, 초보, 유망, 성장, 강소, 선도에 이르기까지 수출 역량별로 수출 준비, 해외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는 단계별로 수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출 지원 사업이 수출 교육이나 마케팅 등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놔서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공급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금년 수출 지원 사업은 기업에 바우처를 별도로 발급 공급하고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역량과 수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이 세계 경제에 불켜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온라인 수출을 위한 서비스를 필요한 통합 플랫폼과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데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수출 지원 사업은 또 별도로 개별 사업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수출 지원 사업 설명을 저의 설명 이후에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로 지원 분야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내수 시장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의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 운영과 공용 홈쇼핑 등 공적 유통 채널 확보, 중소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혁신 역량을 짓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판로 시장과 조달 시장을 확대 방침에 두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판로 지원 예산은 공공구매 운영을 위한 약 38억 원의 예산과 마케팅 및 공적 유통 유망 구축을 위한 176억 원, 총 21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보다는 판로 지원법 운영과 정책 매장 등 공적 유통망 운영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로 지원법을 통한 공공구매 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에는 작년 기준으로 약 86조 규모의 공공시장에 저희 중소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저희가 담당해 왔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천하고 중기부가 지정 공고한 200세 중기간 경쟁 제품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납품할 때 외국품, 수입품 등을 납품하는 문제를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86조 규모의 국내 공공시장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해당 기관의 물품 등 구매액의 50% 이상, 여성기업 제품 물품 용역 5% 이상, 공사는 3%,
장애인 기업 제품은 1%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 개발한 제품이 공공시장에 공공시장에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구매액의 10% 이상은 기술 개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제품이 국내에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부는 13개 정책 매장을 통해 수시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영 홈쇼핑이 통한 TV 홈쇼핑 판매 수로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달라지는 제도는 앞에 참고해 주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약속, 중기부가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로 금년 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창업기업이 우대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 등이 창업 지원 대상을 선별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형 방식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유망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벤처 창업기업이 과감하게 뛰어들도록 약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향후 3년간 조성하고 민간이 투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 투자 금융 제도 규제를 최소화시켜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창업 지원 예산은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정책 자금을 제외하고도 약 3,737억 원 규모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1년에서 3년 이내 초기 단계, 3년에서 7년 이내 단계로 구분해서 맞춤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도 창업기업들에 관심이 있는 우리 벤처 창업기업들에서 별도로 마련했고 저 다음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사업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65개소를 개소해서 창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 분사 창업이 촉진되기 위해서 기업이 사내 창업팀에게 선투자할 경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팀당 최대 1억 원 이내 10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제품과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창업 후 3년에서 7년 차에 발생하는 대수분리를 극복하도록 약 1,000개사에게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 모험 펀드 10조 원과 다양한 정책 목적 펀드를 구성해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도전 부분입니다. 제도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지닌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어야 하고 실패를 경험으로 인정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중기부는 앞서 정책자금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등 실패 시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에 대한 지원센터 확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확산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전 기업에 대한 전형 지원 사업과 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재긴 지원 예산은 2,638억 원으로 경영 위기 사업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신속한 퇴출과 회생, 재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컨설팅과 교육, 사업화와 R&D, 투자와 융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5대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7년 이내에 창업기업에 한해 폐지한 연대보증을 금년 상반기 한해 모든 기업에게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에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실패 기업에 대해 채무 조정 범위를 이자에서 원리금까지 5년 이내이던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업 후 재산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는 기존 체납 세금의 1인당 3천만 원 한도까지 면제하고 재기기업인에게 세금 징수와 체납 처분 유예,
파산자에 대한 압류 제외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 기업을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또한 사업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창업 시 교육에서 멘토링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3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기 기업인이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화부터 기술 개발, 마케팅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투자 연계형 제도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로 민간 융자가 어려운 기업인에게 재기 자금과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지닌 재창업자에게 재기 전용 R&D 사업인 제도전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도전 지원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달라진 제도는 지면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술 편집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중소기업 간 동방선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서 대기업의 기술 찬치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게 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되고 대기업이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과 정당하게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사전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핵심 기술 자료에 대한 임치, 자문들을 지원하고 문제가 발견 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와 중소기업이 기술을 편취당했을 때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기술 분쟁 제도와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 신고 및 발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지방청에 있던 14개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불공정 피해가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15개 중소기업 단체까지 확대 설치하고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실시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견 시 바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제도나 관련 제도는 금일 설명의 자료의 D편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별도로 설명의 자료 뒤쪽에 넣어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 오늘 설명의 장에는 유관기관의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편취제라 보호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상담하실 수 있도록 옆 행사장이 있으니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중기부의 마지막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은 서민 경제 근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자생력 제고가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중기부에서는 금년에 총 1조 6,906억 원에 편성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치킨집으로 대변되는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역별 과밀 업종과 창업 폐업률, 관련 업종 매출액 정보 등을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산업 아이디어를 지닌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분야 이론 교육, 성공 점포 체험, 전문가 멘토링까지 준비된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정책자금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배달 어플이라고 하는 부분,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죠.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다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주얼리 같은
숙련된 소공인들이 밀집된 지역 내 특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공인에 대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장 내 아케이드 같은 시설 현대화 외에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 시장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예산은 올해 2,722억 원으로 기존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외에 화재 감지 시설 설치 등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에 전체 예산의 67%를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화 분야와 상인 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 점포 내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고객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장난감 도서관 등 고객 감독력 시설을 구축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해 특성화시키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상의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일정 공간에 20개 이상의 청년 상의 직접 단지를 조성하고 이들의 창업 과정 지원과 도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기존과 같이 전통시장이 쇼핑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시설 현대화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분야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집 뒤에 상세하게 개별 사업별로 지원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성과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전용 사업비 256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화, 전용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별 사업별로 다 하나하나 안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개별 사업은 제 발표 이후에 정책 방향까지 끝내고요. 특히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R&D, 창업, 수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정책 방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